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계좌를 보며 속이 쓰려하고 있습니다. 피 같은 돈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이것이 더 큰 재앙의 시작은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공포가 덮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다 팔고 도망쳐야 할까? 공포가 이성을 지배하면 남은 돈이라도 지키는 것이 끝까지 버티는 것보다 훨씬 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누군가는 현금으로 도망치고 누군가는 QQQ, 그리고 QLD, TQQQ를 조용히 모아갑니다. 기술의 진보와 자본주의의 혁신에 베팅하는 이 강력한 도구들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처럼 피바람이 부는 시장에서 가장 거대한 부의 씨앗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는 가짜가 아닙니다. 시장이 여기서 20%, 30% 아니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팽배합니다. 은퇴 계좌와 저축이 박살나고 뉴스 헤드라인은 하루가 다르게 끔찍해집니다. 동시에 기름값, 식료품, 주거비, 보험료 등 모든 생활 물가는 미친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도망친다고 해도 결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덫에 걸린 기분을 느낍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 꺼려하는 진짜 현실입니다. 투자를 유지하자니 당장 계좌가 더 녹아내릴 것 같고 현금으로 바꾸자니 인플레이션이 내 돈의 가치를 무섭게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어붙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장 마음이 편해지는 선택이 가장 똑똑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바로 이 순간이 가장 뼈아픈 실수가 만들어지는 지점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은 모든 것이 평온하고 확실하며 편안할 때 만들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큰 부는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자신감은 바닥을 치며 뉴스는 절망적이고 대중이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만들어집니다. 모두가 확실한 신호를 원합니다. 전쟁의 위험이 끝났다거나 유가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기사를 기다립니다. 이제는 주식을 사도 안전하다는 누군가의 확인을 바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런 태도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언제 끝날지, 어떤 정책이 시장을 또 때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책임감 있고 어른스러운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런 본능을 아주 잔인하게 징벌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모든 것이 안전해질 때까지 결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안전해 보일 때면 이미 미국의 1등 기업들을 담은 QQQ는 저만치 달아나 있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QLD와 TQQQ는 이미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여러분이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곳에 가 있습니다. 기회는 공포로 포장되어 온다는 뻔한 말을 모두가 알지만 막상 진짜 공포가 닥치면 아무도 행동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기회가 안전한 모습으로 다가오길 바라지만 기회는 결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중은 공포에 질려 현금으로 숨고 시장은 그들을 버려둔 채 반등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시장은 조작되었다고 믿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기관이나 헤지펀드는 항상 한 발 앞서가고 개인은 늘 뒷북만 친다고 억울해합니다. 거대 자본이 마법 같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대중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뿐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묵묵히 자리를 잡습니다. 나스닥의 성장을 믿는다면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2026년에 이 위기가 끝날 것인가가 아닙니다. 위기가 끝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진짜 질문입니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아니면 숨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역사는 모든 것이 안전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국 이미 일어난 일에 뒤늦게 반응할 뿐이며 다음번 상승을 결코 선점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폭등장을 놓치는 지름길이라면 모두가 현금으로 도망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현금은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화면에서 파란불을 켜며 계좌를 갉아먹지도 않고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단기적인 변동성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확실하고 무서운 재앙에 당신을 노출시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1990년에 $1000가 가졌던 구매력은 지금의 $2500와 맞먹습니다. 지금의 $1는 그 당시 $1가 살 수 있었던 것의 40%밖에 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쥐고 있는 돈은 서류상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이 그 돈의 진짜 가치를 조용히 부숴버립니다. 너무 오래 현금에 머물러 있으면 당신의 구매력이 사라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거의 모든 것의 가격이 함께 오릅니다. 농업, 제조업, 건설, 운송, 항공, 배달 등 모든 공급망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기업은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그것이 곧 인플레이션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이 무서워서 시장에서 도망치고 현금에 앉아 안전함을 느끼려 애쓰는 동안 인플레이션은 일상생활의 비용을 끊임없이 올려버립니다. 식비, 주거비, 보험료, 여행비용 등 모든 것이 비싸집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청구서 하나가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가격 매기는 잔인한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왜 실물 자산과 주식이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종이돈이 구매력을 잃고 생필품 가격이 치솟을 때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은 결코 앞서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소유하는 것만이 유일한 반격입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는 접어두고 과거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1990년에 새 자동차의 평균 가격은 1만 5천 달러 수준이었고 새 집은 15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 가격은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보십시오. 집과 차의 가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랐습니다. 자동차가 다시 1만 5천 달러로 돌아가거나 집값이 15만 달러로 떨어질 일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달러는 구매력을 잃었고 자재비와 인건비, 토지 비용 모든 것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세상을 향해 방관자로 남아 현금만 쥐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시장이 하락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실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자산에서 도망쳐서 가치가 떨어지는 종이 쪼가리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당신만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을 안고 있다면 양쪽에서 쥐어짜이는 꼴이 됩니다. 폭락, 침체, 전쟁, 인플레이션, 공포, 약세장.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겪어내면서도 위대한 기업들은 계속 성장했고 이익을 냈으며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는 바로 그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가장 완벽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인공지능은 발전하고 클라우드는 확장되며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소비합니다. 그 본질적인 가치 상승을 믿는다면 QQQ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고한 투자자들에게 QLD와 TQQQ는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우상향을 극대화하는 철학적인 무기가 됩니다. 하락장에서 2배, 3배로 깎여나가는 계좌를 보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TQQQ가 고점 대비 70%, 80% 하락할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레버리지는 녹아내린다며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극한의 공포 속에서 TQQQ의 수량을 늘려간 사람들은 시장이 반등할 때 남들이 평생 걸려도 모으지 못할 부를 단숨에 거머쥡니다. 바닥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국 영원히 사지 못합니다. 언론의 헤드라인이 흉측하고 대중의 공포가 여전할 때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쥐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공포를 견디고 투자를 유지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안겨주었습니다. 타이밍을 맞추려 애쓰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완벽할 뿐 현실에서는 끔찍하게 실패합니다. 떨어지기 전에 팔고 오르기 전에 다시 산다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팔고 확신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이미 모든 것이 회복된 후에야 아쉬워하며 꼭대기에서 다시 뛰어듭니다. 시장은 결코 편안함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인내심을 보상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버티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며 변동성이야말로 진정한 부를 쌓기 위해 치러야 할 유일한 입장료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부를 허락합니다. 가장 크게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가장 기분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할 때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패닉과 숨어들기 그리고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보상했는지 아니면 모두가 도망칠 때 인내하고 규율을 지키며 자산을 쥐고 있었던 것을 보상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고 불확실성이 지배하며 대중이 도망칠 때 당신이 어떤 투자자가 될 것인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공포를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며 이 순간을 이토록 강렬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진짜 치명적인 실수는 그 공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공포에 떠밀려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팔아버리고 인플레이션에 갉아먹히는 현금으로 도망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그 순간에는 안전하다고 느끼겠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안전은 완벽한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기름값이 안정되고
인플레이션이 식고 나서 뉴스가 다시 희망찬 이야기들을 쏟아낼 때쯤이면 QQQ와 QLD, TQQQ는 이미 아득히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기회는 먼저 오고 편안함은 항상 나중에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의 단기적인 고통을 피하느라 눈앞에 놓인 거대한 장기적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누구도 내일 당장 바닥을 찍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뚜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패닉은 오고 조정장도 오고 약세장도 오지만 반드시 회복장과 폭등장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폭등장에서 인생을 바꾸는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공포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포 그 자체가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두렵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당신이 제대로 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당신의 손가락을 움직여 매도 버튼을 누르게 만들지 마십시오. 대중은 바닥에서 팔고 현금에 숨어서 모든 것이 안전해지기를 기다리다가 엄청난 반등을 놓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때 그것을 단순한 불운이라고 치부합니다. 그것은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이 진짜 투자자와 가짜 투자자를 갈라놓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대중이 패닉에 빠진 지금이야말로 가장 거대한 부가 이동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어붙고 결국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구조와 원칙이 없는 투자는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스닥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믿으십시오. QQQ의 혁신을 믿고 QLD와 TQQQ의 폭발적인 힘을 이해하십시오. 단기적인 감정에 장기적인 부를 쌓을 기회를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통제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수량을 늘려가는 사람만이 결국 정상에서 웃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